안녕하세요. 부동산 인싸입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양질의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폭풍 전의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주춤합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아파트 매매가가 폭락하는지 알아봅니다. 지난 상승기 때 한국과 미국의 집값이 비슷하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앞으로 폭락할지 아니면 상승할지 알아보기 전에 미국의 부동산 분위기를 먼저 알아봅시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9월 20일 기준 5.5%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3.8%이고 물가 상승률은 3.7%, 인플레이션율은 0.6%입니다. 미국의 15년 모기지 금리는 이전 6.72%에서 최근 6.78%로 상승하였고,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이전 7.31%에서 최근 7.49%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좋은 편이며 물가 상승률은 보통이며 미국의 15년 30년 모기지 금리는 6, 7%대로 높은 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3년 8월 10일 305.69포인트에서 9월 13일 기준 307.03포인트로 1.3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 고용통계국에서 매월 발표하는 지수로 인플레이션 변동 측정에 대한 중요한 판단 지표로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CPI가 6%에서 7%로 상승하면 당국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만 합니다. CPI 변동이 2% 내외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없고 안정적인 추세이며 경기와 경제에 악영향이 없습니다. CPI가 4%를 넘어 5%를 넘으면 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는 의미이고 6%가 되면 고물가와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대면 좋고 3% 중반까지는 보통 수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 8월 19일 연방주택금융기관 발표에서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2분기 사이에 미국 주택가격은 3% 상승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1년 동안 42개 주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지난 4분기 동안 상위 100대 대도시 지역 중 74곳의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주택가격 변동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지수로 이 지수가 2023년 4월 307.23포인트에서 7월 316.68포인트로 9.45% 상승했습니다. 미국 월간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23년 4월 1.10%, 5월 1.4%, 6월 0.9%, 7월 0.6%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간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23년 4월 마이너스 1.7%, 5월 마이너스 1.7%, 6월 마이너스 1.2%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다가 23년 7월에 0.1%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수로 미국 주택가격은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 22년 6월 398포인트까지 상승하다가 22년 7월 395.2포인트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23년 12월 392.1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23년 3월 394.8포인트로 반등 시작하여 23년 5월 404.1포인트, 6월 405.8포인트, 7월 409.5포인트로 이 기간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상승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미국 주택가격지수가 상승 중이고 미국 연방주택금융기관에서도 미국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하락한 시장이 아니고 소폭 상승하는 시장으로 데이터상 확인됩니다. 단점은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7%로 높고 미국의 CPI가 1.33% 상승한 점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높은 모기지 금리를 이기고 앞으로 상승하는지 지켜봅시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5%이고 한국의 담보대출 금리는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년 7월 512조 8,875억에서 23년 9월 517조 8,588억으로 23년 7월부터 9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4조 9,71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3년 8월 2.3%에서 9월 3.4%, 10월 3.7%로 23년 8월 2.3% 기준 1.4%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많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을 없애기 위해 기준금리가 인상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2년 7월 6.3%로 정점을 찍고 23년 2월에 5.2%로 소폭 하락하였고 이후 꾸준하게 2023년 8월까지 하락하다가 23년 9월부터 다수 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안정되었다가 다시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년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가 된 원인은 국제 유가 상승과 농산물 오름세 때문이며 하나는 10월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 연말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던 서비스 물가의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고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군원 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11월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3년 7월 18일 기준 1206
1,364원에서 23년 9월 27일 기준 1,361원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23년 10월 6일 1,347원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더 떨어져야 합니다. 통상 환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나라 돈 가치보다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환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나라 돈 가치보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 하강 압력이 있고 경기 침체기에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당국은 보유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을 저지합니다. 서부 텍사스 유는 23년 7월 6일 71.8달러에서 23년 9월 27일 기준 93.68달러까지 급상승하였고 23년 10월 5일 기준 82.31달러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통상 유가는 50에서 80달러 선이 안정적이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때부터 경제에 서서히 충격을 줍니다. 한국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경기 판단에 용이하며 현재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2년 11월 100.5에서 23년 2월 99.6%로 감소하다가 23년 3월 101.1, 4월 100.3, 5월 103포인트까지 상승한 후 23년 6월 100.1%로 하락하다가 23년 7월 99.6포인트로 소폭 하락 중입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0을 넘으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100을 하회하면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3년 7월 기점으로 추세 성장보다 소폭 하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2년 10월 100.1%에서 23년 2월 99포인트, 3월 98.7%, 4월 98.5포인트까지 하락하다가 23년 5월 98.6포인트로 상승, 23년 5월 98.6포인트로 상승 시작하여 6월 98.9포인트, 7월 99.3포인트까지 3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입니다. 아직 추세 이상의 상승은 아니지만 선행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는 좋다고 봅니다. 한국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소폭 하락한 상태이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소폭 상승하는 상태이므로 한국 경제의 상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23년 10월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상승, 수도권은 0.13% 상승, 지방은 0.03% 상승, 서울은 0.1% 상승하였고 전세 가격은 전국이 0.13% 상승, 수도권은 0.23% 상승, 지방은 0.03% 상승, 서울은 0.16%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데이터만 봐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상승 추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3년 10월부터 전세 매물 부족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전세가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1년간의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를 보면 22년 9월 19일부터 23년 7월까지 매매와 전세가가 동시에 많이 하락하였고 이후 23년 7월 말부터 매매가와 전세값이 상승하여 23년 10월 2일 현재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면 시간을 두고 낙폭을 회복하고 이후 상승하는 시장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이 사이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장의 룰입니다. 21년 10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지방 동시 하락기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확산된다면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도 오르겠죠? 23년 9월 25일 기준 KB부동산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매매 가격 지수가 계속 하락하다가 23년 8월 14일부터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만 보아도 전국 아파트가 동시에 하락기를 거친 후 23년 8월 14일 기준으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승의 신호탄이라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부동산의 2023년 9월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 탑은 충청북도, 대전시,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울산시 순입니다. 이것으로 수도권 부동산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 지역의 지방 부동산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서 2023년 8월 14일 기준 23년 9월 25일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르는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시, 세종시이고 다른 지역은 아직 상승세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서 23년 8월보다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이 되며 그 외 지역은 아직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23년 8월보다 전세가격 지수가 올라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입니다. 전세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할 때 매매 수요가 많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KB부동산의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 기준으로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고 세종시와 대전시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만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같은 대형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만약 수도권 부동산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어 상승세가 전국으로 퍼진다면 수도권 전 지역이 상승하면서 공급이 부족하고 낙폭이 과대한 지방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상승할 확률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폭락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부동산 데이터를 조사하고 조사한 지역에 두세 번 현장 답사하면 이 부동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매수 시 충분히 자료 조사하고 충분히 답사해야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